자, 첼시가 잘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토트넘전도 쿠쿠렐라의 축구화 이슈로 쓰레기통에 버린, 물론 쿠쿠렐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신발 탓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걸 본 푸마 관계자들도 오열하지 않았을까. 이거 진짜 좀 영향을 많이 줄 장면이긴 네,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서로 간에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쿠쿠렐라도 이제 또 계속 모델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또 축구로는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잘 좀 해결이 됐으면 네. 좋겠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고요. 첼시 팬들의 굉장히 좀 오래 이어졌던 이 갈증, 도대체 언제 팀이 정상화될까? 이러는 게 올해는 아주 지금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올 시즌 첼시가 가졌던 목표가 구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마레스카 감독도 그렇고 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당연히 다시 복귀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새 감독이 오면서 이제 완전히 뭔가 지워진 첼시의 시스템을 다시 찾는 거였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모두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그림은 아스날이 어제 또 이제 플럼과 무승부를 네. 거두면서 한 번 주춤한 사이에 한 경기가 지금 머지사이드 더비가 그 강풍으로 취소가 됐잖아요. 넉 점 차입니다. 네. 4점 차면 한 경기가 리버풀의 지금 기세라면 승리를 한다라는 그 가능성이 높지만 첼시가 가장 강력한 대항마예요. 기세가 너무 좋아요. 네. 공식전 5연승, 어우. 리그 7경기 무패, 네.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아스날전 연속 무승부 이후에 지금 4연승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현재 리그 2위인데 여러 가지로 첼시가 최근에 보면은 이 카이세도의 인버티드 풀백 기용도 성공, 엔소가 살아나면서 미드필더의 박스 타격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라비아라는 아주 단단히 또 삼선을 잡아주는 미드필더가 올 시즌은 중원을 확실히 책임져주고 있기 라비아 때문에 잘하더라. 근데 진짜 잘하고요. 네. 예전에 맨시티 아카데미 있을 때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 선수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네. 물론 이제 맨시티에서는 결국 자리를 잡지 못했고, 사우스햄튼에서도 뭔가 부상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요즘의 활약을 보면 역시 어린 선수가 그때 왜 그런 기대를 받았는지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 같고요. 오늘 합타임에 바꿔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마레스카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약간 염려 삼아 네. 빼준 거더라고. 그런 걸 생각하면 라비아, 엔조, 그다음에 뭐 카이세도까지 이어지는 뭐 이 선에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이든 산초도 지금 굉장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첼시가 강력합니다. 물론 이따가 아쉬운 부분도 얘기는 하긴 할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잘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수비에서는 딱 카이세도, 네.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는 뭐 전체, 공격에서도 파머를 비롯한 잭슨도 사실 이번 경기 골은 못 넣었지만 그 엔소가 옷을 벗으려고 할 때 유니폼을 잡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역할을 했다. 이건 한 골과 다른 그렇죠. 거죠. 엔조의 네. 경고를 하나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쭉쭉쭉 얘기하는데 빠져있는 게 수비, 특히 바디아실 쪽이랑 키퍼 산체스입니다. 네. 결국 이 둘의 불안함 때문에 초반에는 결국 0대2로 먼저 원정에서 끌려가는 상황이 첼시에게 나왔었고요. 근데 이후에는 그 첼시의 수한 불안 때문에 실점을 했던 것 이후로는 흐름을 지배했습니다. 그죠? 저는 그 포인트를 꼽자면 역시 중원에서 그 힘이 남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카이세도의 인버티드 풀백, 그리고 라비아와 공격실 투볼란치를 이루고 그 위쪽에 엔소와 파머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면서 포메이션의 대형을 3-2-4-1로 표현하면 네모난 박스가 완성이 되죠. 이 네모난 박스가 토트넘을 상대로 중원의 완전한 수적을 가져오면서 경기 자체를 지배했던 그러한 첼시의 상황이었고, 여기에 이제 왼쪽 라인의 활약과 그와 더불어서 결국 중요할 때 해결해주는 최고의 스탯을 자랑하는 콜 파머의 파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승부를 가른 좀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머는 득점 장면이나 이렇게 밀고 비비고 들어오는 걸 보면 네. 지금 이 선에서 그 프리미어리그 내에 누가 가장 강력한가라고 묻는다면 뭐 윙 쪽에는 살라, 뭐 사카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다양한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폼만 놓고 봤을 때는 최상단에 있는 선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우승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뭐 PFA 올해의 선수나 뭐 예. FW 올해의 선수 이런 부분에서의 투표가 상당히 갈릴 거라고 그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파머가 참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을 썼습니다. 지금 파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널티킥 차서 다 들어갔어요. 12개 지금 연속 네. 그 막힌 거 없이 100% 성공을 하고 있는데, PK가 그렇게 잘 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수들도 간혹 놓쳐요. 그쵸. 이게 진짜 대단한 기록입니다. 요즘에 사실 음바페는 차는 놓치고 이게 지금 음바페는 좀 막아끼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살라도 사실 레알전때 놓친 게 있어요. 네. 예전에 뭐 제임스 밀너 페널티킥 잘 찬다 했지만 사실 물론 밀너는 통계가 진짜 우수하긴 해요. 엄청나긴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실축이 좀 있었는데 그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케인도 중요한 순간에 놓치는 순간이 나와요. 가끔 있죠. 네. 특히 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그치. 월드컵 때 그런 아쉬움도 있었으니까. 근데 파머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지금까지 실축 없이 가장 많이 100% 페널티킥 성공률을 유지한 선수가 됐습니다. 12회. 네, 12회. 그 선수분들 만나보고 네. 얘기를 해보면 PK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기세가 되게 중요하다. 그쵸, 기세죠. 왜냐하면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은
차면 못 막아요. 음. 제대로 차면. 뭐 무슨 진짜 야신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막기가 힘든데 지금 기세와 자신감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자신감이 12번이나 지금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야, 그 상황에 파넨카 때리는 건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진짜 파머란 선수의 그 얼마나 내면이 단단한지. 그렇죠. 네, 사실 그 체형 자체 조금 왜소한 편인데. 그 흔히 얘기하는 네. 주원영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참 축구 잘하게 생긴 얼굴이 아닌데 언뜻 보면 그렇죠. 영국의 여느 그냥 대학생 같아요. 그냥 그 스탠포드 브리지 옆에 펍에서 호리호리 하잖아. 첼시 팬으로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경기 보는. 머리 네. 스타일도 그렇고 그냥 학생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는 거 보면 와 진짜 잘합니다. 그냥 축신이죠. 네. 지금 스탯이 15경기 11골과 6개 도움.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인데 골수가 상당히 네. 많고 파머가 사실 그 파머가 뚫어주기 전까지 팀 공격이 오른쪽에서 좀 막히는 모습이었어요. 네트도 약간 경합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견제에 좀 시달린 모습이었는데 파머가 뚫어주니까 그냥 측면 공격이 달라진다. 그런 느낌을 좀 줬던 게 이번 파머 선수의 활약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가장 놀라웠던 포인트가 역시 쿠쿠렐라의 축구화 해프닝도 있었지만 왼쪽이었습니다. 특히 왼쪽에 관여되는 선수들 산초, 엔소, 쿠쿠렐라까지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이전에 왼쪽을 책임졌던 선수가 사실 스털링도 있었고 네. 지금도 팀에 남아있긴 하지만 신무영. 신무영이 있죠. 신무영 이번에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렇죠. 질병이래요. 네. 겨울이니까 또 쾌차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신무영. 네. 어쨌든 왼쪽 라인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상당히 많이 느끼게 합니다. 저는 제이든 산초를 보니까 도르트문트 때도 보면 이 선수가 어마어마한 막 대단한 개인기보다는 아주 간결한 기본기, 네. 풀백과 연계. 이 선수가 머리가 좋은 선수인데 그런 걸 통해서 스탯을 잘 쌓아나갔던 선수잖아요. 근데 확실히 사이드백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연계를 네. 잘하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미끄러지긴 미끄러졌지만 사실 쿠쿠렐라가 좋아요. 잘해요. 그런 거랑 연계했을 때 이 선수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거 보면 산초의 장점은 예전에 분데스리가 때도 그랬지만 역시 동료 활용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할 땐 또 박스 타격을 해준다는 점. 그게 또 이번에 추격골. 사실 0대2 상황에서 17분에 그 본인의 기량으로 솔로 플레이에 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네. 그 골이 일찍 터지면서 저는 첼시가 경기 분위기를 더 쉽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이든 산초의 골이 굉장히 개인 기량에 의한 골이었는데 여기에 피처링을 한 건 비수마입니다. 저 오늘 첼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잠깐 살짝만 할게요. 네. 비수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말도 안 되는 태클. 사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PK 주면 이건 답이 없어요. 부끄럽죠. 네. 자 어쨌든 첼시 넘어와서. 네. 첼시의 경우는 엔소. 첼시는, 최근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3골과 6개 도움. 박스 타격 능력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히려 뭔가 별거를 하면서 축구에만 집중을 한 엔소가 갑자기 폼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느낌인데 지금 엔소와 파머가 그 두 명이 결국 좌우 공리에 가깝게 위치를 하면서 공을 확실히 키핑, 간수해주고 침투하는 자원들에게 계속 키패스를 좀 뿌려주거든요. 볼 소유 시간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네. 그에 따라서 마무리 패스의 정교함을 살려주는 점에서 엔스와 파머의 능력은 워낙에 또 변함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쿠쿠렐라도 이 왼쪽 측면으로 넓게 또 관여가 되면서 측면 공격에 영향을 주고 안정적인 배급을 해줬다. 백스의 왼쪽 스토퍼로 아주 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서 3명의 콤비가 인상적입니다. 축구화만 네. 문제가 없으면 잘 원만하게 풀리기를 원만하게 잘 정말, 해결되길 정말.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최근에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 중인 카이세도. 카이세도는 지금 보면 이제 주원영이 지난 시즌 그 스카우팅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점을 찾기 힘들다. 음. 그만큼 브라이튼에서 참 브라이튼 출신인데 비수만은 좀 애매하긴 해줬지만. 근데 이제 카이세도는 정말 잘하는. 네. 그래서 제가 바랬던 게 저는 카이세도 라이스 동시 영입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최고죠. 그러면 진짜. 제가 봤을 때 PL 중원은 끝이다. 여기에 지금 그 리버풀로에 있는 맥칼리스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참 좋은 중원들을 갖고 완성해 있어요. 가졌었어요. 뭐 지금 발레바 같은 선수도 저는 괜찮은 선수라고 아주 보는데 좋죠. 네. 어쨌든 카이세도가 좋은데 어제 인버티드 나왔잖아. 근데 좋은 사이드백이 있는 게 좋은 것이 네. 이게 만약에 토트넘은 사실 지금 경기력이 안 좋은 팀입니다. 근데 첼시랑 같은 레벨의 팀으로 만났을 때는 좋은 라이트백이 있고 카이세도가 중원에 있는 게 밸런스가 더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 풀백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인버티드 풀백은 결국 공격시 중앙으로 많이 그렇지. 들어와 있어서 네. 수비할 때는 오른쪽 센터백이 해야 될 역할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전술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또 카이세도의 인버티드 풀백 장점을 끄집어낼 수 그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오른쪽 센터백이 이번에 포파나가 아니고 네. 바디아실이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문제죠. 네. 바디아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첼시 팬들도 포파나 부상인 거 좀 불안한데 그쵸.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좀 변수인 것 같아요. 포파나의 부상 공백이 어쨌든 이번 달에 쭉 있을 거라서 이걸 어떻게 좀 메워줄 것이냐. 후방만 잘 안정적으로 첼시가 좀 다져준다면 네. 정말 올 시즌
보는 맛과 결과를 그쵸. 더 챙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2, 3년? 네. 투엘의 막 시즌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첼시였는데 빡빡이가 정말 굉장히 좋은 네. 첼시입니다. 경기 보는 맛이 있어요. 스탠포드 브리지 분위기는 뭐 최고조에 지금 음. 다르죠.